안녕하세요. 디어더닝 입시계 제임스입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가야 할 대학이 정해진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한 걱정이 끝난 듯 생각이 되지만요. 곧장 생기는 걱정은 바로 학비 문제입니다. 그나마 대학으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재정 지원 패키지를 보장받은 경우에야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기는 해도 부담스럽기는 여전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외부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드 베이스 기반의 재정 지원 이외의 장학금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입학하려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주로 성적 우수자들에게 지급이 되지만 대학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액수나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대학에 이러한 장학제도가 있는지 또한 지원 방법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지 별도의 지원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자신이 입학하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장학금 이외에 다른 단체나 지역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외부 장학금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시고 최대한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 장학금들 중에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 원서만 내면 지원 가능한 장학금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상당수의 장학 프로그램들은 에세이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은 당연히 우수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의 생각과 관심 분야 및 학생의 가치관과 수요 단체의 가치관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장학금을 타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본 이러한 외부 장학금을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으로는요. scholarship.com, fastweb.com, capex.com, niche.com, pearsons.com, myscholarly.com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사이트들은 회비가 무료입니다만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myscholarly.com의 경우에는 한 달에 5불 또는 1년에 35불의 회비를 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탐색하시다 보면 여러 유형의 장학금 에세이를 접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특정 커리어 및 교육적 목표를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일부 장학금들은 특수한 직종이나 커리어 또는 특수한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학 전공 지원 학생 대상이라든지 또는 경영학 지원 대상 학생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장학금 프로그램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야의 매력을 느끼게 된 진정한 동기와 이러한 경력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포부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인종이나 지역,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이 아시안이나 여성, 뉴욕주 출신 등 일정한 인종이나 지역 등의 일정 그룹에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에세이를 작성할 때는 해당 그룹과의 친밀감을 특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안으로서 또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된 경우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장학금 제공 기관이 부모님의 직장이라거나 또는 활동 단체인 경우와 같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와 지원자가 일정한 연계가 있는 경우에는 에세이에 해당 조직이 학생과 어떤 관계에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에세이 제출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에세이를 쓸 필요 없이 과거에 쓴 에세이 중에 하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전 에세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여주면서도 장학금 제공 단체와 공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를 고르시는 것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에세이를 쓸 때 어떻게 써야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를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지원 원서에 쓰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포먼트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듯 읽는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 좋은 에세이를 쓰는 요령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을 되도록 철저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에세이나 장학금 컨테스트 에세이는요, 여러분들의 작품 세계를 뽐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정한 이유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죠. 이러한 장학금을 위한 에세이의 경우에 장학금위원회는요, 자신들 단체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경험이 그 단체가 찾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려하시고 이를 에세이 전반에 걸쳐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장학금 에세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동기부여가 되며 진짜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공감 없는 미사 여구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진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예화와 일화를 많이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화나 일화는 글이나 대화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예화로 드신다면요, 이는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더욱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사이트들과 장학금 에세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외부 장학금을 스스로 알아보려고 찾아보시는 여러분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대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마음 먹으신 것 다소 귀찮더라도요, 가능한 한 많은 탐색 엔진에 가입하시고 어플라이 하도록 하십시오. 작은 액수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어플라이 하시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